변명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불행하게도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트집잡고 자신의 벽을 쌓기만 한다. 그러나 사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비난할 사람도 우리의 나태함의 결과로 빚어지는 사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만큼 높은 벽도 없다. 우리는 스스로 도울 줄 모르는 사람들을 돕지 않을 수 없다. 아래와 같은 변명들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무슨 문제? 내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문제를 무시하고 있으면 결국 그 문제는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문제가 없다고 믿으려는 사람도 있다. 장기적인 문제를 보지 않는 것이 단기적인 긴장을 면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10중 8구 문제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은 동정심의 실천에 중요한 장애물이다. 그것은 그 사람들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은 정치적인 집회나 뒤뜰 울타리 너머로 이웃을 향해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그들이 해결하게 해 라고 고함친다. 누군가를 비난하기란 얼마나 쉬운가. 가난한 자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곧 부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라고 반박하게 된다. 부자든 가난하든 누군가를 비난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비난한 다음에는 법이나 새로운 세금이나 제한 등으로 그 불평등을 시정하려고 한다. 가난한 자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해 라고 누가 말하면 부자들의 돈벌이를 제한해야 해 라고 다른 사람이 맞받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남을 탓하는 것은 절망적이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로 이어지고 문제는 계속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되며 필요는 충족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 예를 들어 나의 올랜도 매직 농구팀 선수들이 내게 와서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의 스피드와 기술 때문에 졌다고 그를 비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자. 그들은 마이클의 점프력이 너무 좋고 너무 빨리 달리니 공정하지 못하다. 발에 무거운 것을 좀 달게 하라. 그가 시속 15마일 이상 달릴 때는 호각을 불어라. 바닥에서 5피트 이상 점프하면 반칙으로 간주하라 등의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이것은 우스운 소리다. 마이클 조던이 공기를 가르며 뛰어오를 때 우리 팀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수백만 명의 팬들도 똑같이 뛰어오를 수 있기를 꿈꾼다. 하나님이 마이클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었지만 그 재능을 계속 개발하고 단련시킨 것은 바로 마이클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 모두보다 한 단계 우위의 경기를 펼치고 있다.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마이클 조던은 우리도 자신의 재능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발, 훈련시키라고 말하는 것 같다. 마이클 조던을 규제하려고 하지 마라. 그의 성취를 보고 우리도 분발해야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새로운 수준에 도달해 보자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건 정부의 문제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연방 행정부나 주정부, 시정부가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관이 만들어지고 임무가 부여된다. 관료 체제가 커지고 세금이 인상되어 수십억 달러가 지출된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해결 방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창출에 더 능한 것 같다. 사실 여러 방면에서 정부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 나중에 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지만 빨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시간과 돈을 기꺼이 베푸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더 유명해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시간이 더 많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나 기다리다가 결국 때를 놓쳐버리게 된다. 짐 짠즈는 사업이 소규모일 때 동정심을 발휘하지 않으면 동정적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다. 우리를 동정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변명을 우리는 끝도 없이 늘어놓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변명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 도와주고는 싶지만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청구서가 좀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등이 될 것이다. 짐과 낸시 도넌이 올리브 크레이트에 있는 160명의 피학대 아동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도 끝없는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기 아들 에릭을 돌봐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명이 되지 않겠는가? 에릭의 수술비 및 입원비가 이미 수백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을 지출할 수 있겠는가? 에릭의 생명이 중태에 빠졌을 때 도너는 석 달 동안 계속 병원의 아들 침대 곁에서 밤을 새웠다. 그가 어떻게 다른 학대받은 아이들을 돌봐줄 시간이 있었겠는가? 도넌 부부는 그 아이들에게 시간과 돈을 줄 수 없는 모든 이유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이유를 핑계 삼지 않고 피학대 아동들에게 다가갔다. 이런 행동은 그들 자신과 아동들 모두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던가. 당신 자신을 믿어라.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가 되는 것은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혼자서 다 해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충분히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신을 믿어야만 한다. 짐은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해보기 전에는 더 이상 어떻게 돈을 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지요. 그 다음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수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고 그것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대단한 자부심을 안겨다 주었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는가? 당신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적어도 기꺼이 시도라고 해보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제3단계로 옮겨갈 준비가 된 셈이다. 인간의 욕구에 대한 실상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사 걱정하는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그중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마비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아니면 모든 목표를 너무 열심히 추구하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자원이 다 빠져나가고 지쳐버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다 겨냥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다. 스탠 에반스는 아버지가 자신의 시골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스탠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는 생계를 유지하고 모든 영수증을 제때 지불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지만 주말에는 언제나 자원봉사를 하셨죠. 아버지는 토지보전구역 이사회, 학교 이사회, 소방위원회 등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의 문제를 택해서 한 번에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많은 일에 관여하게 되면 재능을 약화시키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며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은 스탠 에반스의 아버지가 토지의 생산성, 아동교육, 공동체의 안전 등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을의 문제점을 하나씩 실질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다. 당신은 지금 어떤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모임에 가면 어떤 필요성에 가장 흥분하는가? 그런 문제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도움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고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들이다. 문제의 실태를 파악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렇지 않으면 득보다 해를 끼칠 위험이 생긴다. 우리 친구인 나카지마 가오루는 일본의 어느 공항에서 맹도견이 맹인을 안내하는 것을 보았다. 나카지마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내가 처음으로 본 맹도견이었습니다. 단지 그 개가 일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는 일본에 있는 맹도견 협회 주소를 찾아보았어요. 협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개들도 보았습니다. 협회의 연례 보고서를 읽어보고 그 단체가 기부금에 의지해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알았지요. 몇 가지 조사를 끝낸 나는 그들에게 100만 엔을 기부했습니다. 얼마 전 나는 어떤 젊은 맹인 여성이 오사카 거리에서 그녀를 안내하는 맹도견 덕분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빨리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나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그 여성을 내가 조금이나마 도왔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저 멀리 정부의 관료체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가 나가서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바로 그때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사람과 지구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도 원한다. 우리의 목적은 건강한 지구일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갈 건강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처한 이 세계의 실태 몇 가지를 검토해보자. 우리 자신의 동기를 찾아야 한다. 동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의 행동에 감동을 받을 때도 있다. 전혀 계획이 없었지만 그 사람과 그의 빈곤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어느새 그 사람이 우리의 문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시간과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할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빈곤. 1991년에 약 3,600만 명, 즉 미국 전체 인구의 14.7%가 빈곤 생활을 한다는 통계가 있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보살핌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빈곤의 실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자와 빈자 사이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마을에서 스스로를 돕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유아 사망. 유아 사망에 대한 실상은 무엇인가? 왜 우리의 유아들이 죽어가는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충분하지 못한 의료보험. 우리는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들이 제안하는 많은 해결책은 위험하고 잘못되어 있으므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의료보험에 대한 실상은 무엇인가? 도움을 주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이나 자선단체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가? 문맹. 교육의 질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쓰고 읽지도 못하는 상태로 졸업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문맹 인구가 약 2, 3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육에 대한 실상은 무엇인가? 학교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내가 교사의 보조로서 코치, 개인 교수, 학급을 도와주는 부모, 근처 학교나 도서관의 친구로서 봉사할 수 있는가? 도와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범죄와 마약. 마약과 관련된 범죄 및 살인율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우리 동네에서 범죄와 마약에 관한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 지역의 아동들과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로 나가는 교회, 단체, 개인들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무주거, 홈리스. 약 3천만 명의 미국인이 무주거 상태이고 무주거자 평균 연령은 32세이며 가족을 이루고 있으면서 무주거인 경우가 전체 무주거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마을의 무주거자는 누구인가? 그들이 적절한 주택을 구해 다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인간적인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에 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정부가 몇 가지 미약한 시도를 해보았지만 결국 정부의 관료체제는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유기업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기회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는 정부가 실패한 곳에 먼저 뛰어들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효율적인 행동으로 그 간격을 메워야 한다. 차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등 모든 차별은 동정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우리 자신과 국가가 할 일이다. 단순한 설명이나 일방적 견해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 동정적인 견해를 갖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인 것이라야 한다.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의 학교, 교회, 이웃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어떤 곳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분야인가? 노사관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경영자 모두를 포함한다. 양쪽이 서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진정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시장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가 결코 창출할 수 없는 혁명이다. 실상은 어떠한가? 당신의 가족관계, 교사와 학생관계,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책임감.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결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회가 낳은 산물이다. 고발 때문에 미국은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것이 소비자 물가를 인상시킨다. 또한 새로운 창안과 발명의 상품화를 막는다. 의료비 또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자동차 보험료로 올라간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는가라고 묻는다. 쟁의를 조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어떤 공정하고 평등한 수단을 고안해낼 수 있는가? 보상에 대한 탐욕을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는가? 서로를 고소하는 사태의 이면에는 어떤 실상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떠맡아 주겠지 하는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국가 채무. 미국은 단기적 만족에 도취된 국가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원한다. 기다리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기도 전에 외상으로 물건을 산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저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빌릴 수 있는데 왜 저축을 하는가? 그것이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다. 정치가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 없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들은 다음 세대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한다. 즉, 균형 잡힌 국가 예산과 풍부한 천연 자원이란 유산을 남기기를 원한다. 미국의 부채에 대한 실상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은 빚을 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짐과 낸시 도넌이 올리브 크레이트의 아이들에게 관여하기 전에 그들은 미국에서 아동학대가 점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글을 읽었다. 내 아이 중 하나 정도가 5살 이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심각하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이 통계만으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지만 도넌 부부가 피학대 아동보호소를 방문하여 겨우 걸음마 정도 하는 아이들의 상처난 얼굴, 부러진 팔다리, 화상, 끔찍한 흉터 자국 등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자 통계의 실상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우리가 문제를 직접 겪어보고 곤란에 빠진 사람을 직접 만날 때,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이미 문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성실하게 대화를 해보면 무엇인가 달라진다. 우리의 초점은 더욱 분명해지고 목표는 더욱 좁혀진다. 문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변화시킬 수 있는 입장이 된다. 그러나 문제를 객관화시키면 문제 해결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이 차이를 알 수 있는가? 우리, 즉 당신과 나 혹은 우리 모두는 기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사태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먼저 실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가장 나의 관심을 끄는 몇 가지 문제와 내가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상이나 통계를 나열해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준비 단계일 뿐이다. 당신이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당신 이웃 혹은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당신 자신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는 재미있는 여행의 3번째 단계이다. 때때로 동기가 직접 우리를 찾아오기도 한다. 내 친구 댄 윌리엄스를 기억하는가?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성공한 디스트리뷰터 중 한 사람으로 말더듬 장애를 스스로 극복했다. 콜로라도주 베일에 있는 포드 대통령의 집을 방문하는 동안 그는 심한 말더듬이인 맥이라는 딸을 가진 한 가족을 만났다. 댄은 회상한다. 그 아이는 정말 작고 예뻤어요. 그러나 말더듬 때문에 항상 당황해했지요. 그날 점심때 나는 맥이에게 말더듬을 고치기 위해 내가 일생 동안 기울인 노력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그 아이는 놀란 표정이었죠. 곧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지난 몇 년간 나는 맥이와 맥이의 부모와 함께 노력했어요. 그 아이가 말 다듬는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그 과정에서 부모의 상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나의 진정한 목적이었어요. 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막스와 마리안 슈바르츠는 이웃을 통해 급히 골수이식을 해야 하는 자기네 마을에
어린 소녀를 알게 되었다. 경비가 엄청난 수술을 곧 받지 않으면 그 소녀는 죽을 것이라고 했다.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이 모금을 했지만 아직도 수술비가 4만 마르크나 모자랐다. 막스와 마리아는 결심을 해야만 했다. 그 어린 소녀를 도와야 할 것인가. 이미 그들은 고향 근처의 고아원, 동독의 어린이 암병원에도 후원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마리아는 이렇게 기억을 더듬었다. 우리는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 해에 사업의 수익이 많았다는 것에 감사를 했고 도움이 필요한 그 아이와 그 수익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뻤지요. 태풍 앤드류호가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주를 휩쓸고 지나갔을 때 아메이사는 150만 달러 정도의 식품과 청소 도구를 재난 지역에 급히 보냈다. 자비를 털어 비상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전국의 디스트리뷰터들이 돈과 연장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보내왔다. 빌 힐더스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우리 디스트리뷰터 모두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다. 우리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 도움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적십자, 구세군, 국제구호센터,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단체들, 그리고 이곳에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고 도움을 자청한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메이 사람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부르면 즉시 달려가겠다라고 한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동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피터와 에바 뮬러 미르카츠 부부에게는 정신박약아인 아이가 있었다. 이런 개인적 경험 때문에 그들은 이 마을의 장애자 공동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피터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 조그만 공동체를 후원했지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곳의 환자들도 한때는 학위도 가졌고 자신의 사업도 경영하던 지적이고 생산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어떤 지독한 질병을 앓다 보니 정신적, 감정적 장애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돌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여하게 된 것이지요. 뮬러 미르카츠 가족은 로코 코퍼레이션의 비용을 대주고 이들 장애자들이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자리에 고용을 알선하고 있다. 에바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우편물을 접어서 봉투에 넣거나 과자를 만들기도 해요. 달력을 붙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계속 그들이 스스로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동시에 그들이 자신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짐과 네인시 도너는 한 가지 간단한 이유로 피학대 아동들을 위한 일을 선택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지 못하겠어요.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두 아들 에릭과 데이비드, 딸 헤더밖에 없으니까 160명의 아동을 더 돌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심장 수술 후 나는 죽음과의 접촉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첫째, 나는 몇 날 며칠을 고통에 시달리면서 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병원과 의사들 역시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기술은 너무나 값이 비싸고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종종 그림의 떡이 되고 있었다. 버터워스 병원과 우수한 의료진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 헬렌과 나는 버터워스 병원에 건물 한 동을 지어 기부했다. 지역 사회에 대한 아내의 봉사를 기리기 위해 병원 측에서는 그 건물을 헬렌 디보스 여성 및 아동 의료센터라고 명명했다. 둘째, 나는 적시에 이루어지는 봉사와 열정이 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직원이든 사장이든 우리 모두는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기진맥진하여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우리가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의 자원봉사자로서 기부하는 시간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복지에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나는 내가 주장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그리고 병원과 의료진에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에서 버터워스 헬스 코퍼레이션의 이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셋째, 심장병으로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을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방의학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 몸을 돌볼 줄을 모른다. 어떤 병에 걸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스티브와 패트리샤 월터스 지퍼블렛 박사에게 그랜드 레피즈로 와서 우리 회사 직원들을 보살펴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지퍼블렛 박사가 캘리포니아주의 산타모니카에 있는 프리티킨 의료원의 원장이고 패트리샤가 프로그램 담당 이사일 때 그를 만났다.
이 부부 의료팀이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스티브와 패트리샤는 내가 프리티킨 센터를 방문하는 동안 종합검진은 받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회전벨트 위를 뛰는 운동을 하며 검사를 받는 동안 그들은 나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알아차렸다. 곧 나는 6갈래의 우회 심장수술을 받기 위해 버터워스 의료원에 입원했다. 스티브와 패트리샤는 당신의 생명은 당신 손에 있다라는 격언을 자주 상기시킨다. 그들은 나의 초대를 신중히 고려한 후 그랜드 레피주로 이사왔고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다 베터 라이프 연구소를 차렸다. 지퍼블랙 부부는 생활을 바꾸는 아이디어로 생명을 구하는 제3의 재능을 가진 대표적 인물이다. 올해 스티브와 패트리샤는 아메이와 베럴라이프 연구소를 대표해서 미국 전역과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적절한 운동기술, 스트레스 줄이기, 체중 조절, 생명을 구하는 행동 양식의 변화, 건강식 등을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강의했다.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7일간 숙식하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또 실제로 생명을 구하기도 했을 것이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동정과 의지를 보여주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동기가 그를 아프리카의 외딴 오두막으로 이끌었다. 어떤 동기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어떤 동기든 그것에 따라 결정하는 일은 당신 일생에서 가장 짜릿하고 가치 있는 여행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일단 동기가 분명해지면 우리 행동을 이끌어줄 실행 계획을 진지하게 세워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와 언제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적어놓을 필요가 있다. 진전 사항을 도표화하고 도움을 줄 사람을 구하며 필요하다면 진로를 바꾸기도 하고 과업을 성취했을 때는 축하를 할 필요가 있다. 원점에서 시작할 때도 있다. 덱스터와 버디 예거는 아이들이 자유기업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름 캠프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한 번도 캠프를 기획해 보거나 운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가족의 도움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덱스터는 우리는 실수를 범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이들을 한번 실행해 보았고 매일매일 우리의 목표에 근접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계획에 참여할 때도 있다. 알과 프렌 해밀튼은 흑인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에 관심을 가졌다. 알은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두뇌는 헛되게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 단체의 구호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낭비를 끝내도록 도와주자고 결심했죠. 지난 7, 8년 동안 우리는 루 롤스와 함께 흑인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을 모으기 위해 장시간 계속되는 자선 텔레비전 쇼를 개최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들도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매년 우리 집을 개방하여 대규모 만찬을 개최합니다. 아마 지난 2, 3년간 5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했을 겁니다. 우수한 흑인 남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의 성공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것에 가슴이 뿌듯함을 느끼지요. 첫 아내와 사별하고 아들 벤의 고통을 겪은 후에 브라이언 헤로시언이 이 같은 고통을 종식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 5년 동안 브라이언과 디더 헤로시언은 청각장애자 재단을 위한 기금 조성가로 활약했다. 오늘날 그들은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브라이언은 이렇게 기억한다.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종종 내게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 말이 그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사실 나는 아내의 죽음과 아들의 지독한 고통에서 무슨 좋은 일이 나오겠는가라고 그들을 향해 고함치고 싶었어요. 나는 그런 종류의 연민은 고난의 한복판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들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일어난 한 가지 좋은 일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1984년 이래 아메이와 아메이의 독립 디스트리뷰터들은 부활절 자선 행사를 위해 96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았다. 이 돈은 우리 디스트리뷰터들이 자선 만찬 경매, 가두 판매, 복권 판매, 마라톤식 볼링 경기, 개인의 기부 등을 통해 조금씩 조성한 돈이 모인 것이다. 전국에 걸쳐 아메이에 더불어 사는 디스트리뷰터들이 이 운동을 조직하여 실행하였고 목적 달성을 위해 시간과 돈을 제공했다. 그들의 동정의 결과 우리 회사는 부활절 자선 행사를 위한 범국민 참여
방송 대행진의 100만 달러 클럽 프로그램의 5개 후원 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 짐과 낸시 도너는 일단 피학대 아동에 대한 그들의 결심을 굳히자 지속적인 활동을 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짐은 이렇게 회상했다. 아이들을 위한 집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톤식 볼링 경기를 계획하여 볼링 선수들이 쓰러뜨리는 핀마다 후원자들의 돈을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낸시는 이렇게 말했다. 첫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자기 선물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선물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고 그것을 네트워크 21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나 이웃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짐이 이어 말했다. 우리는 계획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수립했죠. 그 다음에 일에 착수했어요. 우리는 목적 완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남을 돕는 일을 직접 떠맡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훨씬 쉽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에 관여한다는 것은 모든 여유 있는 시간, 돈, 정력을 다 빼앗기는 셈이다. 다른 사람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쏟는 것과 똑같은 고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젠 서버는 여가 시간을 보조교사로 자원봉사하고 있다. 젠은 이렇게 설명한다. 학교 예산의 대폭 삭감 때문에 한 교실의 학생 수가 늘어 교사의 부담이 배로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으려면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스튜어트 맨 박사는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한 연구에 자원봉사할 시간을 갖기 위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보통 의사들은 자기에게 배당된 환자들을 보는데도 힘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연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실험 도구를 사거나 연구 조교를 고용할 여유 자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의과 대학에 진학한 이래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목적을 위해 조금이라도 남는 시간이 있으면 연구하고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실험하는 데 보냈습니다. 프랭크 모랄레즈 부부는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말한다. 프랭크의 아내인 바바라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즉, 그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남는 시간과 돈을 몽땅 사용했다. 1964년 그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다이아몬드 바로 이사했다. 그 이후 프랭크는 YMCA가 설립한 주택소유자협회 회장으로 일했다. 그는 명예시장으로 추대되었고 14년 동안 워너밸리 학군의 교육위원회 이사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수천 시간을 자원봉사에 보냈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다. 프랭크도 그것이 힘든 일이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즐거움도 있었어요. 아이들의 8학년과 12학년 수료식 때 내가 직접 수료증을 건네주었지요. 이런 일은 고향에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수반되는 덤이지요. 정말 기분이 좋았죠. 나는 영웅이 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 일이 즐거웠기 때문에 자원한 것뿐이지요. 그리고 그 일이 완수되는 것을 보며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것을 해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볼링장 위에는 마라톤식 볼링 게임 오늘 저녁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다. 볼링장 안에는 피학대 아동기금을 내기 위한 자원 선수들이 각 레인마다 꽉 차 있었다. 공이 굴러가서 핀을 쓰러뜨리면 떠들썩한 함성, 웃음, 발을 구르는 소리가 터져나와 실내는 무척 소란스러웠다. 경기 중반쯤 짐과 낸시 도는 부부가 에릭의 휠체어를 밀며 기분 좋고 떠들썩한 군중 속으로 들어왔다. 에릭은 그때 10대 소년이었으나 70파운드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의 두개골 속에 있는 분류기가 뇌에 독성액을 흘려 내보내고 있었지만 에릭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발작에 의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스텐 막대가 목부터 허리까지 받쳐주고 있었다. 뇌졸중 때문에 그의 팔다리 근육은 거의 마비 상태였다. 그러나 에릭도 피학대 아동들을 위해 볼링을 하려고 그곳에 왔고 자신의 몫을 할 결심이 서 있었다. 짐과 낸시도 볼링 신발을 신고 에릭의 의자를 밀며 볼링 레인으로 올라왔다. 볼링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의 시끄럽은 소리가 잠시 멎었다. 짐은 볼링공을 집어들고 아들 옆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에릭의 가늘고 떨리는 팔에 그 공을 집었다. 준비됐니 얘야? 자, 짐이 조용히 물었다. 네, 준비됐어요. 에릭은 멀리 10개의 흰 핀이 세워져 있는 긴 레인을 내려다보았다.
낸시는 에릭의 의자를 밀어 제자리에 두었고 짐은 아들의 손을 이끌어 주었다. 에릭은 조심스럽게 목표를 겨냥하고 바닥 위로 살며시 공을 굴렸다. 그 공이 핀을 향해 서서히 굴러갈 때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짐은 숨을 죽였다. 낸시는 눈물을 글썽였다. 에릭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스트라이크! 사람들이 입을 모아 외쳤고 에릭의 부모는 동시에 아들을 끌어안았다. 다른 여러 장의 아들을 위해서요 라며 에릭이 아빠를 쳐다보며 마치 챔피언처럼 싱긋이 웃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웃고 함성을 지르며 에릭이 말한 것처럼 모든 장의 아들을 위해서라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었다. 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날 밤 19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피해학대 아동을 위한 두 채의 집의 첫 융자금을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하나는 2살에서 4살까지 어린이를 위한 것이었어요. 고통을 끝내고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이죠. 맥도널 더글라스에서 온 한 기부자는 4만 달러짜리 수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에릭이 우리 모두에게 준 선물에 비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짐과 낸시, 에릭처럼 당신과 나도 신념을 가지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삶은 변할 것이다. 배고픈 자는 배불리 먹게 되고 벌거벗은 자는 입을 것이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는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